안녕하세요, 요리사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을 섭취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우선 사람의 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은 크게 11개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골격계통, 근육계통, 외피, 소화, 호흡, 비뇨, 생식, 내분비, 심혈관, 림프, 신경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위, 심장, 간 같은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를 기관이라고 하며 기관은 조직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고 조직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 조직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의 상태를 보려고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내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내 세포를 최적의 영양 상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 건강하려면 간 세포를 최적의 영양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고, 심장이 건강하려면 심장세포를 최적의 영양 상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조직도, 기관도, 계통도, 결국 우리 몸도 모두 건강해진다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 대사질환, 성인질환, 생활습관병 등의 질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암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인데 가장 큰 원인은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영양의 불균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면 되는데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 몸속으로 골고루 들어오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7대 영양소 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인데 이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포로 들어가려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잘게 쪼개져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가수분해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산소와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 효소는 비타민, 미네랄 없이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근육을 만들 수도 없고 지방을 분해할 수도 없어 꼭 같이 먹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은 영양의 균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20배가 넘는 활성산소라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산소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소의 분자 구조는 O2예요. 산소가 우리 몸에서 다 쓰여지고 나면 전자가 하나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정상세포의 전자를 가져오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전자를 잃게 되고 산화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정말 무섭습니다. 노아의 주범이 활성산소이고요. 3명 중에 2명이 걸린다는 암의 주범도 활성산소입니다. 모든 병의 주범은 활성산소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스트레스에서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등 모든 경우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대표 예가 되는 것이고 현대인들에게 활성산소는 더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도 황산화 음식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200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건강한 음식 피라미드입니다. 1층은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건데요.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과일, 야채, 들기름,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2층은 견과류,
생선, 닭고기, 오리고기가 있고 3층은 유제품, 4층은 가장 적게 먹어야 할 음식인데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빨간 육고기, 파스타, 흰 쌀밥, 과자, 감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건강하려면 매일 종합 비타민을 먹으라는데요. 매 끼마다 섭취를 권장하는 비타민을 음식으로 먹으려면 하루에 커다란 접시로 7, 8개의 과일 야채를 먹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야채, 과일을 매일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 영양분이 많이 적어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종합 비타민을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제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광고도 많이 하고 제품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잘 고를까요? 아님 영양학 박사나 전문가가 잘 고를까요?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가 잘 고르겠죠. 그런데 전문가는 증명된 자료만을 믿습니다.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안전성과 효능이에요. 매일 반찬처럼 챙겨 먹어야 하는데 독성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A, D, E, K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성분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 안전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합 비타민 성분을 알아보면 최소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을 먹으라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와 수용성 비타민 C와 B 복합체가 있는데 A는 잠재 독성이 있어서 베타카로틴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고 베타카로틴이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소량의 비타민 A를 섭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D는 D3 형태, E는 D알파토코페롤, K는 K1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500%에서 1000% 이상 먹어도 괜찮습니다. 몸에 필요한 만큼 쓰이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추가로 칼슘, 마그네슘 비율은 1:1이 좋고 아연, 구리는 10:1, 셀레늄은 암에 대한 면역 기능으로 알려져 있어 함유되어 있으면 좋고 몰리브덴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어서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충분히 들어가 있는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분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생체 이용률이 높은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떤 제품은 5%많이, 어떤 제품은 100% 가까이 몸에 흡수되는 정도인 생체 이용률이 제품마다 다양한데요. 우리 몸에 얼마나 잘 흡수되며 쓰여지는지도 잘 알아보신 후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10만원을 투자했을 때 5천원의 도움 또는 9에서 10만원의 도움의 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성과 효능을 잘 살펴보고 영양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인들의 영양의 불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및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상적인 식단과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기 힘드니 믿을 만한 종합 비타민을 잘 선택하셔서 나와 내 가족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요리사나였고요. 매일매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